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또다시 만나 뵙게 됐네요. 그래도 오늘은 또 어느 분이 요청한 게 있어서 그래도 제 강의를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문자로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전화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혹시 수업하는 중이나 구슬하는 중이나 손님을 보는 중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시간을 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멀리 지방에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오기 어려우셔서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상담을 하셔도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 고민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아무튼 서두가 길어지면 여러분들 지루하실 테니까 오늘은 상문풀이나 부정풀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상문이다 부정이다 요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이 의문보다도 사실은 제가 더 먼저 의문을 품었던 것은 굿이라는 형상은 다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아무튼 굿을 할 때, 진행을 할 때 아니면은 굿을 어떤 사람이 맡아서 의뢰를 했을 때 내가 굿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집을 사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팔아달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반대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이때 과연 사달라는 곳은 어떻게 하고 팔아달라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것은 결국은 결론은 똑같더란 얘기죠. 집을 팔든지 사든지 이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저희들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님에게 의뢰를 해서 신령님을 대접을 하고 신령님이 어떤 과정에서 섭섭했다거나 막혔다거나 부족했다는 것을 풀어냄으로 인해서 이 원하는 것이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각자 문화는 틀릴 수 있어요. 고장을 통한 안전거리 굿을 하시는 분이나 한양굿 선거리라는 굿을 하시는 분이나 이북굿을 하시는 분이나 자기들이 배운 격식에 따라서 그 격식에 흘러가는 문화의 구조가 어떻게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또 사실은 전국 지역에 있는 굿을 나름대로 조금 공부를 해 봤는데요. 내용은 보면은 같더란 얘기죠. 그랬을 때 안전거리 굿을 해서 경문으로 하나 선거리 굿을 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굿을 하나 결과는 똑같은 안택이라는 의미로 귀결이 되더라는 얘기죠. 이 안택을 하는 과정에서 집안을 편안하게 하는 이 안택의 과정에서 터라든지 성주라든지 이러한 우리가 말하는 소신, 원신, 자연신이 있고 이 자연신에 따라와 계시는 우리 조상님이 계시다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집에도 터에도 여기에도 어떤 조상, 내 조상이 됐든 남의 조상이 됐든 이런 조상님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원신의 문제보다 이 조상님에 관련된 문제들이 풀어내는 것이 결국은 무당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신 분이 어떠한 바라는 목적이 있으신 분이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해결해 주려고 할 때에도 안진거리 구슬 하든 선거리 구슬, 이북구슬 하든 한약구슬 하든 구슬 형식과 격식에 어느 정도 부합하게 하게 구슬하면은 그 당시에 나와서 움직이시는 신령님, 움직이시는 조상님들이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인간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차츰차츰 깨달아 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모든 무당이 하는 일이 말로 규정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정도 선에서는 어느 누가 들어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 뿐이지, 반드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역시 100점이다, 완벽하다, 이것이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역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제가 하는 말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행위를 하시는 안진거리든 선거리든 한양꽃이든 이북꽃이든 강원도꽃이든 경상꽃, 전라도꽃이든 여러분들이 거기에 접목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상문이나 기타 부정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과연 상문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문살이라고 하죠. 부정도 살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살이나 어떤 걸 붙여봐도 상문살이다, 부정살이다, 아니면 주당살이다, 뭐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죠. 역말살이다, 뭐 동토거들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뭐 동토다, 동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속인이 하는 말과 사주팔자 철학을 보시는 분들이 하는 말과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그럴 때 사주팔자 철학을 보시는 분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이 살이나 살에 해당되는 흔히 말하는 역마살이나 도화살, 화개살, 이런 종류들은 이 살이나 살에 해당이 되어서 요거는 그 사람이 타고난 팔자와 연결이 됐다. 이 타고난 팔자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규정을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것을 우주의 순환이나 운기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복잡한 이야기는 다 떠나서 그냥 그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간단한 것이고요. 복잡한 살들을 다 나열해봐도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 원인을 따지기 전에 아무튼 이렇게 살이나 살로 규정하는 것들은 역마살이다, 도화살이다, 화개살이다, 무슨 천라지망살이다, 이런 말들은 결국은 우리 무당이 쓰는 것이 아니고 철학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본인이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인이 아직 알 수 없는 본인이 가지고 나온 이 자체적인 것은 사실은 무당이 굿을 10번 하고 20번 하고 1000번 하고 100번을 한다고 그래도 요런 부분은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고, 단지 요런 부분은 우리가 무당이 점을 보든 철학을 하는 사람이 사주팔자를 풀이를 하든 이렇게 본인이 타고난 사주팔자에 타고난 것은 100% 고친다는 것이 아니고 없앨 수 있다는 거 아니고, 그런 도화살이나 역마살이나 이런 사주팔자에 나오는 살들은
고쳐서 살 수 있고 완벽하게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어떤 개인에게 내재돼 있고 잠재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일러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자기 생활을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굿이나 부적이나 어떤 거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원래부터 없어질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죠. 단지 내가 교육을 받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그렇게 나쁜 것이 있다라면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무속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상문살이다, 부정살이다, 이런 것들이 들었을 때 이 살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도화살이나 역마살 같이 타고날 때 들은 것도 있지만 타고날 때 들어지 않은 부분이 살면서 겪으면서 나에게 새로 생긴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생긴 것들은 충분히 풀어내면 완벽하게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 철학을 하는 역술이나 철학가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21세기에 무속인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당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생긴 것은 역술가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생겼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이 말을 먼저 했을 것 같습니까? 글이 먼저 생겼을까요? 단순하게 요거 두 가지만 생각하면은 글은 당연히 말을 한 인간들이 어느 순간에 만들어냈겠죠. 그렇다면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점을 보는 사람들이 붓을 했겠죠. 그런데 이 글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사주팔자라는 학문을 만들어내고 이 학문에서 나온 것들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얘기한다고 치면은 이 사주팔자 역술인들이 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보다 역사적으로도 오래되지 않았고 역사적으로도 한참 뒤에 나온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점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점을 보는 것이 훨씬 더 근원적인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점을 보시는 분들, 우리 무당들이 어느 경우에는 사주팔자 역술인들이 무당보다 말을 좀 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무속인들이 어느 순간 말을 잘한다고 해서 역술인들에게 조금 공격을 받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즘에 역술 철학을 조금 한다는 사람들이 무당 생활에 직접 알지 못하고 무당의 경험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곁눈질로 어깨너머로 무당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당이 어쩌고 저쩌고 굿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을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명확하게 신을 이해하고 조상을 받아들이고 그런 과정에서 조상과 신과 인간과 얽힌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무당인데, 신을 알지 못하고 조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당 흉내를 내고 법사를 흉내를 내면서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주니까 그것이 마치 오히려 말을 잘하고 또 우아하게 점잖게 고상하게 하니까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사실 기도를 갔다 와서 충청도를 갔다 왔는데요. 그 영상을 아마 요 영상 이전에 올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말이 좀 느려요. 말이 좀 느린데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지루할까봐 시간을 단축 안 하고 말을 좀 빨리 하는 편인데, 원래 옛날부터 충청도는 예절의 고향 예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향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조금 말을 잘하든지 제법 글을 읽었다든지, 그런데 요즘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리는 충청도에 있는 법사라고 지칭하는 인간들이 도대체가 무당의 무자를 알고 떠드는 건지 정말 제가 한탄스러울 지경인데, 특히 충청도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돛줄이다 신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무당이 왜 눈물을 흘리느냐, 눈물 흘리는 일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아주 점잖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에는 현혹되지 마시고, 또 굿이 어떻고 작두가 어떻고 선녀가 어떻고 동자가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이런 말하는 정말 쓰레기 싸구려 같은 사람들 말은 믿지 말고, 제가 누누이 강조할 겁니다. 앞으로 무당 유튜브에 나와서 무당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상대를 안 하시면 돼요. 법사라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면 써주지 않으면 돼요. 경문도 제대로 못 읽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덜대로 쓰지 마시고, 혹시 그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일을 떼어서 굿을 떼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참석 안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자연히 무당판에서 떠나가겠죠. 특히 예산에 있는 그분 너무 고상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고상하고 점잖고 우아하고, 아마 그분은 목사 출신인가 봐요. 아니면 프랑스에서 비닐로 봉 나루나 팔다 오셨는지 아주 점잖게 아주 고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쓰레기 같은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더라고요. 그런 말 믿지 마시고요. 특히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보문산 자락에 믿다고 하는 그 법사는 정말 더 쓰레기예요. 그 법사는 더 쓰레기니까, 그 법사가 아니라 보문산 자락에 밑에 있다고 하는 법사 흉내내는 철학가가 있어요. 철학가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하면은 또 혹 찍어서 한다고 또 시비 걸 수가 있으니까 들이에요. 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요즘 제가 너무 흥분을 자주 하는데, 아무튼 요 말은 그냥 여러분들 새겨 들으시고, 자, 그럼 상문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상문이라는 것이, 제가 여러 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살일까? 이런 것이 아니더란 얘기죠. 상문이라는 것은, 상문이라는 어떠한 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문이라는 이 행사에 가서 문상을 가서 어떤 사람이 죽어서 초상을 치르는 문상 행사에 가서, 여기에서 어떤 귀신이 나에게 따라붙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가 그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런 경우를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도 무당 생활을 하면서 상문이 들은 사람들을 많이 봐왔고, 그런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풀고 어떻게 고쳐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우리 무당들을 지칭할 때 이렇게 글씨를 써서 무당이라고 하죠. 근데 이 무라는 글씨를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사람으로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를 무당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고, 사람이 춤을 추는 모양을 해서 이게 춤을 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 있는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무당도 아니고, 춤을 추는 사람이 무당도 아니고, 무당은 춤을 추는 것이 일부 부수적인 내용이지, 무당은 점을 보는 거예요. 점을 보는데,
점을 보는데 인간인 내가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인간인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인간이 있고 나 안에 또 다른 어떠한 신이 계시다는 것이요. 이때 이 신이 결과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소신, 하늘에 있는 소신, 천신, 자연신도 있지만 이 자연신의 천신에 합의받은 우리 조상님이 결국은 조상님이 신의 대리 역할을 하셔서 저한테 와 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 무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은 춤을 추는 것이 아니고 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조상님께서 상문이라는 살에 걸렸을 때 다른 조상 귀신을 확인해서 먹여서 풀어서 보내주는 것이 상문을 푸는 거라 이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상문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때에는 여러분들이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이렇게 과거로 흘러가다 보면은 사람이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픈데 이것이 병균으로 생긴 것이냐, 상처가 난 거냐, 아니면은 또 다른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이 병이 생긴 거냐. 이랬을 때 예전에는 병균이 걸리든 상처가 생기든 어떤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하든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달려갔겠어요? 무당한테 달려갔겠죠. 무당한테. 그래서 이 무당이라는 글자가 옛날에 이 의사라는 글자하고 똑같이 사용이 됐습니다. 무당이라는 글자와 의사라는 글자가. 지금은 이 의사라는 글자가 이렇게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무당이라는 글자가 의사라는 글자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 밑에 무당이라는 글자가 이걸로 바뀌었지만 결국은 닭유자로 바뀌었는데 닭유자나 무당이라는 글자와 같은 글자로 의사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의사 역할을 했는데 이 무당이라는 사람이 의사 역할을 할 때 병균 치료도 해야 되고 상처 치료해야 되고 알 수 없는 이유로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실감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나 TV 프로그램 같은 데를 보시다 보면은 저 몽고 대초원 같은데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 의사가 없는 오지에 가면은 어느 누구도 의사를 대신할 수 없어서 그런 곳에서는 반드시 무당이 의사 역할을 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병이 생겼든 큰 병이 생겼든 몸이 아프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병원을 찾아가게 되지만 그 옛날에 아니면 지금 현재 21세기에도 의술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몽고 대초원의 오지라든지 시베리아라든지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서는 그 지역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당이라는 말을 샤먼이라는 학술 용어로 쓰는데 이 샤먼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몽고에서 우리와 같은 무당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몽고에서는 쌀만이라고 불러요. 쌀만이라고 부른다고요. 쌀만이라고. 샤만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어사전이나 어떤 사전에서도 샤먼이라고 하고 무당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춤을 추고 귀신을 섬기어서 굿과 의례를 행하는 사람이라고도 돼 있지만, 무당이라는 사람은 병을 치료하고 병을 고치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무당이라는 사람은 구슬해서 어떤 개인에게 돈을 벌어주고 집을 팔아주고 논을 팔아주고 대학교 합격을 시키고 장원급제 시키는 것이 더 큰 하는 일이 아니었고, 예전에는 무당이 하는 일이 오히려 몸 아픈 사람 몸이 아프지 않게 해주는 역할이 더 컸더라는 얘기죠. 그 기록이 1535년부터 1500 정확하게 좀 볼게요. 1567년까지 17년 8개월간을 일기를 쓰신 분이 있어요. 일기를. 지금부터 1535년이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50년 전, 60년 전인데, 지금부터 따지면 지금이 2019년이니까 약 600년 전이에요. 600년 전. 600년 전의 일인데, 한 500년 되나요? 500년 전. 500년 전 일인데, 이 500년 전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조선 왕조라는 나라에서 이 벼슬을 하시던 분이에요. 벼슬을 하시던 이문건이라는 분이, 이 학자분이 중앙 한양에서 벼슬을 하시다가 나중에 을사사화라는 사화에 연루되어서 귀향을 가고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낙향을 가서 자리 잡은 것이 경상도 성주라는 지역에, 지금 참외 많이 대산지로 나온 성주라는 곳에서 말년에 23년을 사시면서 17년 8개월 동안을 일기를 쓰셨는데, 이 일기에 나오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 일기 내용의 50% 이상은 무당에 관한 기록이에요. 무당과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구슬을 하고 고사를 하고 치성을 한 기록입니다. 이때 이 구슬하고 고사를 하고 치성을 하는 원인이 거의 95% 이상은 누가 몸이 아파서예요. 개똥이네 집에 누가 몸이 아파서 무녀가 구슬해졌다. 소똥이네 집에 누가 몸이 아파서 옆집 박수에게, 점쟁이에게, 무당에게 점을 쳐보니 무슨 일이 있다 해서 구슬했다, 뭐했다. 대부분도 무등병이 났다, 배앓이를 했다, 설사를 했다, 이지를 했다, 뭐했다. 이런, 이 양반이 23년 동안 성주에 내려가서 귀향살이, 유배살이를 하면서 17년 동안 기록해 놓은 내용의 50% 이상은 그 지역에서 일어난 굿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요. 매번 하루에 거의 한 건 이상 이렇게 굿을 진행하는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단지 이분이 학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냉정하게 보아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기 형식으로 써놓은 이문건의 묵제일기라는 이것이 지금은 번역이 돼서 민속원에서 출판된 책이 있어요. 근데 책값이 너무 비싸서 1권, 2권, 3권, 4권으로 워낙 방대한 양이 되니까 18년 동안 일기책을 다 번역을 해놨으니까 워낙 방대한 얘기, 이 가격이 비싸서 한 권당 약 1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저도 아직 이 전체를 다 구입해 보지 못했는데, 제가 요 원문을 좀 다운받아서 조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냉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분이 거기에다가 좋다 나쁘다 논평을 하지 않으시고 담담하게 일기체 형식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연을 기록을 해 놨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저희들은 학술적인 사료로서 아니면은 무당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를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도 원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책을 구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못 구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 결과로는 무당이 하는 일은 결국은 몸이 아팠을 때 이 안 아프게 해주는 몸을 병을 낫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의사라는 글씨를 보면은 이 밑에는 무당을 지칭하는 말이고 이 의사라는 글씨를 이걸 풀어보면은 이 몸 안에 화살이 박힌 거예요. 이게 이 몸 안에 이게 화살 시자거든요. 이게 화살이 박히니까 아프겠죠. 그래서 이게 역병할 때 역자예요. 그래서 요게 요 글자만 따로 띄워보면은 이 글자만 따로 띄워보면 이게 아프다라는 아플 예예요. 아플 예. 이것이 아플다는 의미고 아픈 것을 고쳐주는 사람이 무당이라는 거예요. 무당. 이랬을 때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부터 300년, 100년, 500년 넘어가면은 벌써 무당이라는 사람은 하는 일이 사실은 지금처럼 사회가 다변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거의 동네에서 의원 역할을 하고 의사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의사 역할을 의원 역할을 하는 경우에 의사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의사가 처방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벼운 병이 있고 큰 병이 있더라는 얘기죠. 상문이 났다. 부정이 들었다. 이럴 경우에도 이 상문과 부정으로 인한 증상이 가벼운 경우가 있고 무거운 경우가 있고 아주 중한 경우가 있고 엄청 심각한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의사라고 했을 경우에 같은 역할이에요. 만약에 잠깐 넘어져서 피부가 살짝 긁히는 우리가 찰과상이라고 그래요. 찰과상. 피부가 살짝 긁히는 정도면은 요즘 나오는 흔한 데일밴드 반창고를 붙이든 예전에는 우리 시절은 아까진기라고 했지만 지금은 일본말 쓰기 그러니까 빨간 약을 하든 아니면은 제가 상표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만 후시딘이나 이런 거 발라서 처방을 할 수 있는 가벼운 일이 있을 것이고 그거보다 조금 무거워서 살갗이 찢어지면 바늘로 한두 방울 꼬매는 역할이 있을 것이도 조금 더 중해서 삐었다 부러졌다 기부스를 할 수 있는 얘기고 뼈가 아주 아스러졌다 이러면은 수술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상문이 들어서 어떤 사람이 초상집에 갔다 와서 상문이 들었는데 여러분이 점을 보니까 이 사람이 증상이 가볍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부적을 써서 주든 아니면은 죽바가지를 돌려주든 간단하게 처방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사람이 상문이라는 게 들었는데 밤새 잠을 못 자고 오한에 나서 덜덜 떨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맨날 며칠을 그러면은 조금 더 심하게 음식을 좀 해놓고 그때 따라붙은 귀신이 누구냐를 밝혀내서 그 귀신을 잘 먹여서 대접해서 보낼 수도 있고 그때 따라붙은 귀신이 하나인지 둘인지 셋인지 분간이 안 될 경우에는
굿상을 차려놓고 조금 크게 해서 풀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의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당이 상문을 푼다, 부정을 푼다, 살을 푼다, 혹시 철학관에서 나오는 것처럼 도화살을 푼다, 화개살을 푼다, 역말살을 푼다, 또 어떤 분은 여자한테 있는 자궁살은 또 없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경우 있을 때는 풀어내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한 번 1회 풀어서 영원히 없어질 수 있는 거냐, 한 번 풀어도 없어지지 않을 거냐. 그랬을 때 우리가 타고난 사주팔자에 운명처럼 따라붙어 있는 것들이니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거. 특히 역술이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은 더더군다나 내 머릿속에 그냥 너는 팔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냐, 너는 돌아다니는 직업을 해야 된다, 넌 역말살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점이 나올 경우에는 그 사람이 역말살이라는 걸 풀어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쪽으로 업종을 전환을 해서 자동차 영업을 한다든지 외판을 한다든지 외근을 한다든지 공사장이나 현장에 근무한다든지 하는 직업으로 풀어줄 수도 있는 거고, 너는 직업이 도화살이 껴있다 그러면 똑같이 장사를 하고 음식 장사를 해도 기왕이면은 커피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걸 풀어서 없앨 거냐,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거든요. 장점으로 발전을 시켜서 이 사람의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한번 푼다고 풀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오히려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이걸 어떤 경우는 또 더 나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나쁜 경우, 이 사람이 머리도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데 역말살이 있어서 공부를 해서 뭐 일반 회사에 지니고 회사에 타고 그냥 책상머리 근무하는 것이 이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인데 타고난 역말살 때문에 그게 잘 안 돼. 그럼 그런 건 풀어줘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역말살을 한번 풀어도 조금씩 해마다 조금씩 풀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부적 처방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기도를 붙여서 꾸준히 이 살을 없애주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지 않고 한번 들어왔는데 이것이 한번 풀어내면 없어지는 것, 특히 상문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동법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한번 풀어내면 없어져요. 그때 상문이다 부정이다 동법이다 이것이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 상문 자체가 살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귀신의 장난이라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무슨 부정이 동법이 귀신이냐 그러면, 상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추상집에 갔다가 내가 귀신이 따라붙은 거예요. 귀신이 따라붙었는데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과정을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린다면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100% 맞다고는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해왔고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며 이런 방식으로 한 것이 저는 효과가 좋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웅풀이에 대한 강의한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군웅풀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 집에 상문이 났다, 아니면은 내가 남의 집에 상문이 났다, 그것도 남의 집이라 해도 아주 가까운 친척 집에 났다, 아니면 남의 집이라도 그냥 친구나 친지 집에 났다, 이럴 경우에 틀리더란 얘기죠. 또 우리 집에 났어도 우리 집에 조상이 났다 해서 우리 집에 조상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조상도 온다는 얘기죠.
잔치가 들면은 잔치를 하면은 각 처에서 손님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초상이라는 걸 하면은 각 처에서 귀신들이 몰려든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상문이라는 것이 내 조상이 나에게 따라붙었느냐 남의 조상이 따라붙었느냐 그것도 멀리 있는 남의 조상이냐 가까이 있는 남의 조상이냐에 따라서 그냥 저 멀리서 남의 조상이 하나 따라붙은 것 같으면은 증상이 가볍겠죠. 이 나와 더 거리가 뭐냐 적으냐 가까우냐에 따라서 증상이 더 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증상에 따른 처방은 여러분들이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규모를 크게 하든 적게 하든 구시라나 고사나 치성이나 부적이나 뭘 하면서 풀어주면 되는데 단지 요점은 이때 어디서 누가 따라붙었느냐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의사라는 가정하에서 넘어져서 까졌는데 MRI 찍자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러졌는데 아까진기 바른다고 낫나요? 팔이 부러져서 아스라졌는데 기부스만 한다고 낫나요? 수술을 해줘야죠. 내가 배가 아픈데 배 아픈 것이 위장병인지 설사인지 소화불량인지 위장염인지 위암인지 결막인지 복막염인지 같은 배가 아파도 이 간 때문에 아픈지 위 때문에 아픈지 대장 때문에 아픈지 그걸 여러분들이 밝혀내는 수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우선은 약 처방을 먹어서 부적만 써줘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조그맣게 해서 죽바가지라도 돌려서 풀어서 될 건지 마찬가지예요. 부정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부정문서를 잘 보면 눈으로 본 부정, 귀로 들은 부정, 손끝에 발끝에 따라하던 부정. 내가 길을 가다가 개가 한 마리 쳐 죽은 걸 봤어. 로드킬 당한 걸 봤어. 그럴 때도 따라붙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가다가 어디 남의 집에 갔는데 남의 집에 잔치하는 데 갔다가 따라붙을 수 있어요. 남의 집에 초상집에 갔다 붙을 수 있어요. 남의 집에 개업집에 갔다 붙을 수 있어요. 고사집에 갔다 붙을 수 있어요. 어디에도 좋은 일 나쁜 일에는 항상 인간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찾아서 풀어줘. 동법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냉장고가 들었는데 이 냉장고 자체에서 인간한테 뭐를 도끼를 품겠습니까? 냉장고에 있는 페인트가 인간에게 도끼를 품겠어요? 냉장고 전기 코드면 전자파가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고 냉장고를 제조할 때부터 만들고 움직이고 배송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누구가 길거리에서 귀신이 따라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런 귀신들은 거의 대부분 나하고 큰 연관이 없는 귀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가볍게 부적이라든지 죽밥을 쓴다든지 하면은 생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동법이라는 거는 그렇게 좀 더 엄중하지 않더란 얘기죠. 그런데 같은 동법이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오늘 두드려 고쳤어. 지붕을 고치고 벽을 뜯어 고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나하고 영향이 깊게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부정이라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길을 지나가도 어디서 따라붙은 것 정도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얘기고 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면서 일어나는 일은 엄중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문도 마찬가지 내가 그냥 잘 모르는 사람한테 부고장을 받고 그저 부조돈이나 붙여서 귀 들은 상문, 눈 들은 상문 정도만 가볍게 내가 잠깐 뭐 하는 일이 조금 안 된다든지 몸이 잠깐 감기에 걸린 것처럼 아픈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집안에 상문이 났고 내 일가 친척의 상문이 났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문상을 하고 조문을 하고 절을 하고 상갓집에 앉아서 하루 이틀 3일 밥을 같이 세워주고 산소에 가서 묘를 묻고 땅을 파고 화장터에 따라가고 하는 정도에서는 상문이 더 깊은 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상문풀이다 부정풀이다 동법풀이다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은 일반 살이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더 긍정적으로 활성화시켜 줄 거냐 잠재워 갈 거냐는 그때 그 사람의 성향과 직업과 하는 일과 비교해 보셔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제가 좀 더 강의를 길게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지루할까봐 요 정도 선에서
이해하시고, 제가 또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다음 강의에 한 번 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저도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또 다른 의문이 계신 분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강의를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법사의 강의는 항상 계속됩니다. 1년 360일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좋아요, 댓글, 알람, 종을 달아주시고, 의문 나는 점 있으면 문자 메시지, 댓글, 전화, 상담 얼마든지 해주시면 저는 참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정법사였습니다.